자, 지금부터는 지난 종목들에 대한 차트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니 해도 조선주 같습니다. 조선주는 우리가 좀 헤어질 결심을 하고 보자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을 기분이 좀 나빴나 본지 HD현대중공업은 다시 11선을 띄고 이렇게 다시 올라섰습니다.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요. HD한국조선해양, HJ중공업은 조금 실적 기반으로 오른 게 아니라 조선주 테마처럼 움직여서 조금 차트가 좀 좋지가 않은데요. 주도주였던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게다가 이제는 하나오션까지. 가파르기로는 하나오션이 더 가파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선,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돌파매매로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HD 조선 관련 기업들을 할 때 정 실장님은 꿋꿋하게 하나오션을 고집했는데 드디어 결과물을 잘 얻고 수익 실현까지 하셨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삼성중공업도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전통적인 LNG 선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조선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삼성중공업은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주가가 안 올랐죠. 제가 그 이유도 말씀드렸죠. 왜라고요? 선박 수주 대금을 한해치 해버려서 환율에 관련된 이익을 못 얻고 있어서 다른 기업에 대해서 좀 평가를 절하받는다. 맞나요? 자, 그런데 LNG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때 큰 상승 나왔죠. 이날 하루에 12%, 삼성중공업 12% 오르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렇게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신고가. 자,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신고가 돌파 매매죠. 보입니까? 그동안 계속 이 부분 못 뚫었잖아요. 그러면서 못 뚫었던 걸 이때 12%짜리 장대 양봉으로 뚫으면서 계속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오션을 매도하신 분이라면 삼성중공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4대 조선소 다 좋습니다. 4대 대형 조선소 다 좋은데 거기에다가 이놈이 오늘은 또 대장입니다. 아니요, 현대미포. HD현대미포는 HD현대그룹주 중에서 중소형선을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도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흐름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선주는 어떤 겁니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조선주는 빅 사이클이 왔으니까 이건 수익을 크게 만들어서 가져가야겠다는 게 지금 수개월 동안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고요. HD현대 마린솔루션. 자, 얘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얘는 선박 관련된 조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HD현대 그룹주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선 기억나시나요? 이 두 선을 돌파해야 된다 했는데 돌파를 시켰고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위에 뭐 남았습니까? 이제 207,500원의 신고가가 남아 있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돼. 이 종목은 꼭 매수하고 싶으면 어느 가격대에 21만 원대 돌파 매매가 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셔야지. 지금 이걸 사시면 한 11선이니까 한 17만 원까지 조정 보는, 그래서 사자마자 10%까지 손실 보는 확률이 극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사지 마요. 보유하신 분은 보유하시고요. 혹시 11선까지 조정 받더라도 매도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11선까지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추가 매수도 어느 가격? 21만 원대. 오히려 그 가격에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건드리지 마세요. 보유만 계속 해가시고요. 그 다음에 동성하인텍. 자, 이게 LNG 본행제 관련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때 차트를 꺼드리면서 이 기업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참 안 간다. 얘랑 같이 조선주로서 하면 원래 한국카본하고 동성하인텍이 잘 가야 되는데 다른 조선주가 가는데 이 둘이가 안 가는 게 참 안타깝다. 근데 LNG선 이야기가 나오면 급등할 테니까 기자재로 한번 편입해 보라고 했는데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동성하인텍도 제가 꺼드렸던 이 선에서 돌파 매매 이후에 그리고 3일 전에 급등했죠. 트럼프의 LNG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그리고 그날 14%, 오늘 또한 하루 쉬고 오늘 또한 오르는 우리 제일 좋아하는 차트죠. 급등 후 하루 도지 만들고 또 급등하는
너무나 좋은 위치, 그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지금 매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이거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되고 18,000원 또는 17,000원 선에 조정을 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의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굳이 이 종목을 매수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충분히 상승을 뽑아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매수, 그때 조선기자재로 바꾸신 분이라면 그대로 가져가시되 지금 이걸 매수로 덤비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지금님 저는 조선주도 없고 조선기자재도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는 저도 갖고 가고 싶은데요 하시면 오늘 이번 주에 추천 줍니다. 하나엔진입니다. 자, 하나엔진은 창원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전에 두산엔진, 네, 두산엔진이었죠. 이 기업은 중소형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들어가는 엔진의 대부분, 그리고 중국의 조선소의 엔진을 엄청나게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그동안은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요. 조선의 빅사이클이 생기면서 선박 건조가 많아지면 당연히 후판이라는 철판의 수요도 많아지겠지만 당연히 뭐가 많아져요? 엔진요. 로봇 산업에서 비용의 로봇 제조 원가의 대부분을 감속기가 차지한다면 선박의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건 후판과 엔진입니다. 자, 그러니 엔진 업체가 주가가 오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 엔진 업체가 두 개가 있어요. 예전에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인 현대마린엔진, HD 현대마린엔진, 그리고 하나엔진, 그리고 예전에 STX, 중공업이 불렸던 STX 엔진인데 저는 성장 가능성이 하나엔진에 있다고 봅니다. HD 현대마린엔진은 HD 현대그룹주에만 납품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엔진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중국조선소까지 납품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엔진이 중국조선소와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7천억 가까운 매출 계약을 했죠. 자, 이 회사 매출에 거의 1년 매출을 한 번에 다 수주를 받은 겁니다. 엄청난 수주를 확보하고 있고 계속해서 마진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이전의 주가 대비해서 몇십 프로 정도요. 자, 볼게요. 이전에 신고가였던 이 영역에서 18,000원에서 이제 24,000원입니다. 실적은 2배 이상 늘 수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아직 몇십 프로 오른 위치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 실적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쭉 어디까지 조정받고 있어요? 11선까지. 이거 정말 매수하려는 분에게는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조정받았냐고요? 다른 종목 다 올라가는데 현대마린엔진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얘는 떨어졌을까요? 두산그룹주가 한참 힘들 때 두산엔진을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선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두산그룹주가 두산건설 때문에 힘들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산엔진을 매각을 하는데 조선주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하나그룹도, 그때는 하나그룹이 하나오션이 아니었고 대우조선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회사를 인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원에 있는 인하전공이라고 있습니다. 인하전공의 백할머니 그분께서, 인하전공이 그 하나엔진의 납품업체입니다. 하청업체예요. 그 하청업체가 우리가 살게 이러면서 두산엔진을 사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산엔진의 최대 주주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백할머니께서 잘 갖고 있다가 대우조선이 하나오션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오션이 자기의 최대 엔진을 납품한 회사가 두산엔진이다 보니까 저거 우리 계열사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수까지 하니까 이 인하전공 이 할머니는 엄청난 돈을 법니다. 지금 창원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최고 갑부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할머니께서 이걸 가지고 있던 걸 일부 최대 주주의 자리를 하나오션에 넘겨주면서 많은 부분을 넘기셨는데 일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보유 물량이 있었거든요. 그 물량을 엊그제 5%를 블록딜러 매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급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이 사다가 이날 갑자기 누굽니까? 여기 보면 기타법인 있죠. 이 기타법인이 500만 주를 팝니다. 이게 인하전공 물량입니다. 인하전공의 백할머니 이 물량을 매도를 했고, 이 물량을 누가 받았습니까? 외국인이.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이 일부를 받았죠.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 물량을 소화시킨다고 3일 동안 좀 요렇습니다. 아니요, 팀장님, 외국인이 파는데요? 팔아야죠. 이때 싸게 받았어요. 블록딜은 좀 싸게 받잖아요, 시장가보다. 자, 그런데 50만 주 팔았고 20만 주 팔았고 20만 주, 거의 100만 주 정도가 팔았네요. 팔만한 사람은 이제 팔았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사모펀드 들어오고 금융투자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들어오죠. 실적만 보면 이 기업은 뭐 블록딜 물량을 소화시킨다고 힘든 거지, 제 관점에서 실적을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조정받고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달려야 되는데 좀 술을 전날 많이 먹고 잠시 숙취 때문에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다른 조선주들은 살 기회를 안 주는데 얘는 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주 또는 조선기자재 중에서 저거 없습니다, 포트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다, 그러면 하나엔진을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단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위치가 가성비가 좋은 위치라서 그렇습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일단 손절 라인은 11선으로 타이트하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매수 후에 종가로 11선을 깬다면 매도하시고요. 11선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되니까 길게 보유해 가십시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가성비가 좋은 자리, 항상 제가 말하죠. 손절 라인 확실하고 위로는 여유가 많은 기업, 종목들, 지금 이 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11선이 얼마죠? 봅시다. 11선이 23,438원. 그럼 넉넉하게 23,000원 잡고요. 그리고 매수해서 23,000원 깨지지 않으면 보유해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하나엔진. 자, 하나오션 대신 하나엔진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까? 자, 그래서 조선기자재 중에서 다 신고가라서 또 차트가 너무 이격이 많이, 특히나 뭐 이런 기업들은, 하나오션은 이격이 엄청나요. 이렇게 우량주들이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조정받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천 못 하겠고요. 이미 좀 조정받은 하나엔진, 이 엔진이 HD 현대 마린엔진처럼 갈 수 있을 거라고. 실적은 오히려 현대 마린엔진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 한번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아질 기업. 네, 하나엔진을 봐주십시오. 되셨나요? 네. 자, 이번 주 추천 종목입니다. 자, 변압기는, 자, HD 현대일렉 보이나요? 와, 이 무거운 종목이 그날 8.6% 급락했습니다. 자, 근데 차트상 모양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HD 현대일렉을 그동안 사고 싶은 분이라면 네, 지금 61선에서 공략해봐도 되겠죠. 자,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말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는 가성비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종목을 생각 없이 누가 좋다 카더라 해서 사면, 왜 내가 사면 손실인데, 꼭 이런 자리에 사서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사면 61선을 눌리면서 공략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61선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지금 몇 개월 동안의 매물이 똥차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여기 엄청난 매물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에. 이걸 돌파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사려고 할 바에는 뭘 사라? LS 일렉트릭입니다. 오히려 방금 그 자리는 가성비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요. 몇 개월치, 거의 반년치의 물량이 쌓여있는, 매물대가 쌓여있는 지역에서 사시면, 눌림목 공략이라 사시면 마음고생해요. 안 올라가고 돈은 묶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얘를 사라. 자, 얘는 진장님, 얘도 매물대가 요만큼 있는데요? 아니요, 요거 그냥 순식간에 며칠 만에 떨어진 거예요. 며칠 만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날 급락하는 바람에 요때 거의 손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헤매고 있죠. 자, 헤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이때 보유했던 사람은 다 뭐 했겠습니까? 다 손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이 손절하신 분도 우리 모임에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 이 부분은, 이 종목은 차라리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가볍다고 보죠. 가볍다고 봐서 저는 얘는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주 이야기 나오고 실적 나오면 이 부분도 저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 위에 여력이 있는, 이만큼의 여력이 있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면서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을 한번 잡아봤으면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점장님,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이틀 동안 조정받았고 외국인이 이만큼 팔았는데요. 이거 왜 팔았죠? 저는 오히려 LS 일렉트릭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틀 동안 조정받은 게 더 좋아요. 이거 이틀 동안 왜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HD 현대일렉 때문에 그래요. HD 현대일렉이 어제 실적을 어닝 미스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은 이제부터 수조 받는다고 좋은 뉴스가 잔뜩 있는데 똑같이 취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정받아서 며칠선에 왔어요. 5일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이 눌림 공략이 맞다고 보죠. 그러면 이것도 가성비가 좋은데요. 저는 여기서 11선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5일선 공략 아니면 나는 좀 더 지켜보고 살래. 11선 공략 좋겠는데 제 개인적 견해로는 11선까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추천주는 아닙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을 나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 기업 없다. 지금 대원전선 갖고 계신 분, 대한전선 갖고 계신 분 있을 텐데 그 외에 지금 없는 분들은 LS 일렉을 이 위치도 지금 공략하기 너무 좋은 위치입니다. 항상 여러분 올라갈 때 따라서 추격 매수하면 맨날 마이너스 10%입니다. 사고 나면.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처럼 오히려 이럴 때가 두려움 없이 지금 조금 이거는 손절 라인 정확하게 잡고 이건 내가 손절 이렇게 예측하고 하는 거면 괜찮아요. 아니면 차라리 나 지금 여기서 일부 매수 11선 떨어질 수 있으니까 11선에서 2차 매수 그리고 다시 5일선 돌파하면 3차 매수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됩니다. 그러면 단가는 5일선에 근접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수익이 되죠. 자, 이 기업은 저는 이제부터 변압기는 오히려 LS 일렉트릭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보지 마요. HD 현대일렉트릭을 제한테 배우는데 차트 보는 법으로 눌림목, 지금님 드디어 눌림목이네요. 이 종목은 그렇게 생각하고 덤비면 정말 마음고생 오래 할 겁니다. 악재도 나왔죠. 어닝 미스라는. 주가에 제일 안 좋은 게 어닝 미스죠. 거기다가 매물대도 많아요. 이건 올리기 진짜 힘든 구간입니다. 이런 거는 공략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LS 일렉트릭을 공략하세요. 그래서 내일 공략하기 참 좋은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사는 것보다 11선까지 본다 생각하고 3번 나눠 사라. 내일 한 번 사고 그리고 시가에 한 번 사고 11선 떨어지면 2번째 매수. 그리고 11선에서 5일선 돌파할 때 3번째 매수. 이렇게 하면 수익 내기 좋으실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화장품주 좀 볼게요. 자, 우리의 아모레퍼시픽. 여러분, 이게 우등생 차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1차 바닥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닥 만들었죠. 근데 미묘하게 두 번째 바닥이 높죠. 이걸 우리가 짝꿍댕이 기억나시나요? 빵구를 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쪽 궁뎅이를 들죠. 그럼 빵구를 끼고 나면 추진력이 생기죠. 그 추진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짝꿍댕이, 그러니까 이중 바닥을 만든 짝꿍댕이. 자, 그리고 이날 두 번의 양봉을 크게 만들면서 올라갔고 또 좋은 점은 뭡니까? 일주일 잘 쉬었어요. 자, 그리고 7% 올리고 또 쉬죠. 근데 중요한 거 어제 얘도 한 4% 가까이 빠지다가 10분 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10분 봉 보면 30분 만에 급락시켰다가 다시 다 끌어올려 놨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이 있다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차트는 절대 개인이 못 만든다. 주도 세력이 기관이든 외국이든 이 종목의 주도 세력이 이 차트를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 부딪히는 게 맞죠. 이 선이 며칠 선이에요? 121선. 얘는 이제 이 121선만 시간을 가지고 돌파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1차 가격은 15만 원에까지는 그냥 올라갑니다. 자, 이 가격대가 왜 힘드냐면, 자, 보세요. 이 가격대에서는 121선이 위에 있어서 힘든 것도 있고, 뭐예요, 지금? 요 매물대. 이 가격, 매물대가 또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쉽게 못 들어요. 자, 계속 시간을, 기간 조정을 하든 아니면 가격 조정을 하든 돌파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내일 당장 돌파 나와도 돼요. 지금 위치는 그러니까요. 왜? 5일선이 거의 붙었죠. 5일선은 어제도 지지하고 올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자, 여기 중요한 거, 뒷배가 있잖아요. 자, 5일선 형님, 11선 형님, 21선 형님, 61선 형님 다 이제 밑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받쳐주고 있잖아요. 누구만? 121선 형님만 좀만 있다가 오면 안 되겠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매물대 같이 하고 있으니 요거 돌파하면 15만 원은 그냥 갑니다. 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또 하나 이유는 누가 이렇게 많이 사요? 자, 보시면 작정하고 삽니다, 얘가. 이렇게 정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은 뭐 쉬어가니 뭐니? 뭐 그런 생각하는 거 보는데 왜 영민님 왜 웃으세요? 왜 작정해요? 왜 작정은 이거잖아요. 작정을 했는데요. 뭐 하는 겁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사 모으는데요. 이번 달 내내 사 모으는데요. 새해 들어서 얘들은 새해에 결심한 것 같습니다. 나는 새해에 아모레 퍼시픽 한 놈만 팬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조선주 이런 거 수익 실현해가지고 요거 다 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MTS에서 뭘 보시면 됩니까? MTS에서 뉴스를 한번 보세요. 자, 뉴스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모레 퍼시픽은 개인들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개인들만 아모레 퍼시픽이, 자, 아모레 퍼시픽에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은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증권사에서 얘기를 다 끝내놨습니다. 여기에 DB금융투자의 리포트를 보죠. 중국, 북미 턴어라운드 돼 있죠. 맞나요? 목표가 상향한 돼 있죠. 예, 드디어 아모레 퍼시픽 계속 목표가 하향만 나오다가 3대 9년 만에 드디어 목표가 상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상향의 이야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제가 아까 얼마까지 했죠? 15만 원. 자, DB는 15만 원, 그리고 또 해서는 2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이 엄청나게 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뿐만 아니라 여기 DB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제가 보시면 지금 들어가마러 사상 최대 수출낸 2업종 이래가지고 아모레 퍼시픽하고 코스맥스를 추천하고 있죠. 이미 증권가에서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이번에 실적이 4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전 동기 대비 256% 증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발표가 되면 또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 실적 발표가 되면 이거 그냥 뚫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 15만 원까지는 증권사 추천 가격이기도 하겠지만 매물대도 있으니 이 가격까지는 상승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12만 원 그리고 15만 원 가면 수익률 20%는 1차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지금 갖고 계시면서 수익률 한 10% 이상 났을 텐데 그대로 가져가세요. 장기 보유하신 분은 이 돌파가 되시면 뭘 하시라고요? 추매를 하셔도 좋은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연기금을 따라가 보세요. 연기금이 1월에 새해 결심 딱 적을 때 뭐 적은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 매수. 그러면서 얘들이 결심할 때 뭐라고 한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매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정하고 있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테마주나 이런 거 급등주 쫓아다니는 것보다 이런 거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시간이 수익 줍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됐나요? 자, 그리고 제가 화장품주 중에 추천했던 아이패밀리 SC. 네, 오늘 조정을 좀 받았네요. 자, 그래도 홀딩입니다. 아이패밀리 SC도 저는 실적주로 봅니다. 이번 4분기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 또 좋아요. 왜 그랬댔죠? 미국 시장 드디어 아이패밀리 SC 진출합니다. 아이패밀리 SC 색조 화장품들이 미국 가면 이 미국의 애들의 MZ들을 잡아먹습니다. 일본 애들이 그 MZ들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 일본 MZ들의 색조를 로맨이 장악해버렸죠. 일본 애들 색조 기억나십니까? 가부키하고 막. 그걸 다 장악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지금 미국 시장을 드디어 판매 허가를 받아서 진출을 한다. 로맨이 미국 시장을 싹쓸이하는 데는 시간 문제입니다. 다만
어제 오늘 왜 떨어졌냐면 틱톡이 금지됐습니다. 미국에서. 자, 실제로 지금 티르티르라는 화장품이 틱톡에서 인플루언서가 쓰면서 엄청나게 매출이 급증했죠. 티르티르 색조 그 파운데이션 기억나시나요? 흑인을 위한 파운데이션은 왜 없냐? 이 틱톡에서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자신의 인생 파운데이션 찾았다 이래가지고 티르티르가 미국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켰고, 실제로 지금 티르티르는 비상장 화장품 관련 기업 중에서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색조를 이제 롬앤이 뺏어올 겁니다. 자, 그러니 롬앤은 실적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롬앤이란 아이패밀리 SC는. 근데 이틀 동안 틱톡의 정지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틱톡이 정지되면 MZ세대들에게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틱톡 금지했습니까? 안 했어요. 다시 시작되니까 이건 오히려 추가 매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와, 나는 투자를 하면서 이런 걸 모르고 투자하고 있구나. 투자를 할 때는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네.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자했던 이유와 그리고 또는 손절을 하실 때도 손절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가 없이 투자를 하시니까 항상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패밀리 SC는 오히려 없는 분은 지금 다시 매수할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패밀리 SC는 롬앤, 진짜 롬앤 한번 써보신 분, 네, 롬앤 색조로는 이 가격에 이게 되냐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듭니다. 그리고 롬앤은 옛날에 최시라 팬인 분들은 투자해 보세요. 최시라 남편 회사입니다. 뭐 그게 투자의 근거가 되진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주 중에서 또 하나 보는 게 펌텍 코리아인데요. 이건 추천주 아닙니다. 펌텍 코리아는 봐도 좋다라고 일부러 차트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펌텍 코리아는 은근히 화장품주들 다 밀렸을 동안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디까지? 신고가, 전고점까지 가 있죠. 근데 사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요선 꺼놨죠? 이거 돌파해야지만 삽니다. 펌텍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화장품 용기 1위 업체, 그리고 전 세계 화장품들의 대부분 용기는 이 회사가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샤넬, 에르메스, 고가의 화장품들도 이 회사가 화장품 용기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걸 또 외국계 상호펀드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의 화장품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된 기업이니까요. 이제 화장품 회사로서 전 세계적인 기업이 아직은 등장하지는 않고는 있지만 화장품 용기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 펌텍 코리아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 ODM 회사로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 있죠.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펌텍 코리아는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놓고 화장품 기업으로요. 넣어놓고 신고가를 돌파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매수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기업 펌텍 코리아도 한번 넣어놔주세요. 삼양식품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물론 11선이 깨졌긴 했는데요. 뭐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게 드디어 2차전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추세선을 하나 꺼놨습니다. 네, 이 추세선이 뭐냐면 상승할 때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자, 그리고 하락할 때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 이게 이제 하락 추세선입니다. 하락 추세선을 다 연결해서 해보니까 얘가 공교롭게도 요걸 탁 머리를 뚫고 올라왔었어요, 어제. 자, 돌파를 했는데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내려왔죠. 자, 중요한 거, 지금 에코프로 BM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중요한 위치라서 추세를 돌려서 이평선을 밑으로 깔고 가는, 오늘은 11선을 지지한 자리였고, 여기 보면 이평선이 싸우고 있죠. 그리고 제가 꺼놨던 이 선은, 위에 이 선은 하락 추세선입니다. 이 모든 추세선이 모여서 이 가격대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포트에 꼭 넣어놓으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추세선과 며칠선, 60일선을 다 돌파하면 매수해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사실은 오늘 추천주였습니다. 오늘 종목 추천주 중에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이거? 이거 냉정하게 말하면 추천하면, 아직은 추천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안 되는 자리인데 그러면 지점장이 왜 추천하냐고요? 떨어져도 아니요 내려가죠. 왜 안 내려가요? 며칠선? 121선. 21선 지지선이 여기 있어서 이게 뭐 가성비가 또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주는 이제 나올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 웬만한 어려움 겪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웃으면서 허허 이거 예전에 몇십 번 겪어봤는데 우리 시어머니 잔소리 계속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신혼 때는 시어머니 잔소리 하면 어머니 왜 이러시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다가도 한 10년, 20년 시어머니 잔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막 대중가요라 생각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코프로 BM 2차 전지주는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다 이렇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지를 IRA법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다? 나 그거 왜 불가능하다고 보냐면 지금 미국에 전기차 공장에 일하는 종업원들만 해도 수십만 명인데 그 일자리를 다 뺏겠다고요? 트럼프가 미쳤다고요? 게다가 그 주에서 근무하는 애들은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애들인데요. 자기 지지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요? 아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뭐 전기차 만드는 애들한테 얼음장 넣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더 많이 해라. 투자 많이 해라. 그리고 일단 전 정부에 했던 일은 다 반대하고 싶으니까 일단 나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잖아요. 전 대통령이 한 거 다 폐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러니 그러한 제스처라고 봐야지 실제로 IRA법이 폐지가 된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 이러면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전 세계의 전기차를 중국이 장악해버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산업이 진출하는 걸 막고 싶어하는 애들인데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를 장악하는 걸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도 안 주고 다른 전기차에 보조금 안 주면 이건 트럼프가 가려는 가치관하고도 어긋나요. 그러니 나올 말은 다 나왔다. 이제 이불안을 립 서비스는 다 나왔으니까 지금쯤은 이 가격이면 21선 보고 들어가도 괜찮고 다행히 오늘 추천하려고 했는데 오늘 많이 급등하면 어떻게나 걱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조정을 8%를 이렇게 예쁘게 조정 받아줬으니까 사놓고 그냥 내일 좀 올라가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3주 전에 추천해드렸죠.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은 그대로 가져가세요. 에코프로는 수익이 꽤 많을 겁니다. 아니구나.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두 개를 다 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 엔진을 하시든 에코프로 BM을 하시든 이번 주에 한 종목만 제발 사요. 지금 보니까 뭐 추천하면 다 매수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맞는 스타일에 맞는 종목을 사야죠. 제발 그러지 마요. 종목이 많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종목이 많으면 관리 안 돼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자, 그러면 이거는 내일 시가로 사는데 손절가를 얼마로 잡아라고요? 21선. 꼭 메모해 놓으세요. 21선을 손절가로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61선 돌파하고 다 돌파하면 계속 가져가세요. 저는 이거 만약에 21선을 깨지 않고 상승 추세를 잡아가면 길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5년도에 지수를 수업 좀 합시다. 왜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해야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수익을 내는 거지 종목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종목을 막 사서 막 사다 놓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돌파를 하면 저는 이거 길게 봅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에는 그동안 2024년도에 막 움직였던 여러 가지 중에서 다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바이오와 2차 전지를 끌어올리지 않고는 지수를 다시 돌려놓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5년은 바이오는 당연히 여러분 계속 갖고 있잖아요. 다시 하나 더 봐야 될 건 2차 전지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는 바이오와 2차 전지니 이 두 개를 빼놓고 지수를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 2차 전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2차 전지는 너무 위치가 낮고 저렴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절 라인도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나올 악재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또 이놈이 미쳤어요. 뭐 악재가 나왔니 많이 해도 뭐합니까?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만 자꾸만 급등한 놈 따라잡고 있지. 밑에서 지금 연기금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싸다. 너무 싸다. 이러면서 계속 모아요. 오늘 8% 떨어졌는데 얘들 뭐 한 거예요? 어이구 웬일이고 이러면서 더 모았어. 12만 9천 주를. 그러면 또 이렇게 한다. 지금장에 금융투자는 팔았는데 얘. 그러지 마요. 제가 지금 보는 건 요거들은 장기 투자 봅니다. 그러니 저는 이거 조금 길게 보고 가서 매질선만 돌파하면 60일 돌파하면 수익률 좀 크게 보고요. 물론 워낙 떨어진 폭이 많아서 매물대는 계속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우직하게 들고 가면 이번 2025년도에 수익을 깨줄 수 있는 종목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나쁠 게 없어요. 2차 전지, 전기차는 메가 트렌드니까요. 전기차는 가시화도 됐고 상용화 됐고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 이제 마지막 흔히 메가트렌드 산업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산업이니 이걸 2025년도에 무시하고 가면 안 되니까. 중국이 잘하는 건 냉장히 말하면 배터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삼원계 배터리가 아닌 인산철 배터리. 네, 그걸 잘하는 겁니다. 중국의 기술과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완전히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운동으로 치면 파크 골프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는 건 진짜 골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들이 인산철 배터리를 하니까 첫 번째로는 키로수가 짧아요. 그래서 보통 중국 배터리들은 300에서 400km 정도 주행거리가 나오고요. 한국 인산철 배터리, 그러니까 인산철이 아니라 삼원계 배터리, NCA, NCM 이런 배터리들은 짧아도 400, 길게는 600의 롱레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테슬라도 짧게 가는 시티형 모델들은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요. 그리고 모델 Y 같이 롱레인지 모델들은 다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양극재는 LNF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짧게 가는 거, 중국 거 인산철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싼 게 아니에요. 당장은 이 차값이 지금 BY도 한국에 진출했잖아요. 이게 싼 것 같아도 지금 한국은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뭘 안 주겠다 합니까?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산철은 재활용이 제로입니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차를 10년 타서 배터리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면 인산철은 폐기하고 새로 넣어야 돼요. 그런데 NCA 같은 삼원계 배터리는 내가 10년을 탔어요. 그럼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안에 원료가 10년 뒤에는 엄청 비싸져 있을 거거든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 엄청 비싼 거라서 재활용이 99%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팔고 흔히 말하는 뭘 할 수 있는 건 보상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차는 우리가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는 배터리만 하면 소프트웨어가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 20년 된 차들은 안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구리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20년이 지나도 그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업데이트만 쓸 수 있으니까 배터리 성능만 되면 오래 타는데 지장이 없어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는데 그게 실제로
그 삼원계 배터리를 쓰면 보상 판매가 되니 이게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오래 가고요. 그러니 지금 중국이 잘한다는 거 맞아요. 인산철 배터리. 자, 이런 배터리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잘하죠. 한국이 그러면 이걸 못 만드냐고요? 아니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중국만큼 싸게는 못 만들죠. 중국은 워낙 국가적인 보조금으로 해서 전기차를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기술적 장애 때문에 한국이 하고 있는 NCA, NCM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가의 자동차들은 다 우리나라 배터리를 써요. 저가 자동차들은 다 저걸 쓰죠. 현대차에서도 저가의 모델들은 중국이 인산철 배터리 씁니다. 현대차에서도 중국의 인도에 수출하는 전기차 모델들은 인산철 배터리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역과 이 영역은 다르니까 중국이 따라온다라고 그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게 왜 잘못된 정보가 그렇게 나오냐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안타깝게도 중국의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자동차 유튜버들 있죠? 중국 전기차를 언급해주면 몇 천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제발 양심 지켜라. 그리고 모카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다른 지금 자동차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중국의 양심을 팔고 있다. 이런 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지금 호도하면 안 돼요. 기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BYD 사지 마세요. 차라리 EV3를 사세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력, 아까 우리 소영님이 말씀하신 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보다 앞서다. LFP, 인산철 배터리만 앞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자동차 전체로 보면 중국 기술이 앞선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보다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앞선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중국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국가적 지원 없이도 그리고 국가적 지원 없이도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전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냉정히 말해서 중국의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말고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마저도 이 배터리 산업을 포기하면 중국이 독식합니다. 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죠. 트럼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트럼프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죽일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중국이 전기차 시장 패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에코프로 BM은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2차전지 밸류체인을 일원화시킨 전 세계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믿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캐즘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좋은 기업을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위치니까 해보라는 거고요. 다만 손절 라인은 잡읍시다. 타이트하게는 21선. 그리고 나는 이게 장기 투자를 본다. 나는 길게 본다. 그러면 뭐 전저점 10만 5천 원까지 봐도 됩니다. 타이트하게 보실 거 내가 매매로 보신다면 뭘로 봐라? 21선. 나는 이거 좀 어차피 갈 종목이니까 길게 보겠다. 10만 5천 원. 이렇게 보고 하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양자문은 그 이후로 골로 갔습니다. 이런 테마는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알테오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추천주 중에 여러분 다시 알테오젠이 등장했습니다. 이미 수익 많이 나셨는데 보유 안 하고 계신 분이면 알테오젠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알테오젠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 앞으로 알테오젠은 이 터널을 계속 갈 거라고 했죠. 맞나요? 자, 이제 오늘 보니까 쎄하죠? 터널을 돌파할 것 같습니까? 또 밀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떨어져도 떨어지는 폭이 지난번처럼 하단까지 안 떨어지죠. 터널 하단까지 안 떨어지고 터널 상단에서 조정받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61선이 드디어 만나러 왔습니다. 자, 드디어 손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저항 매물대 선도 손잡으러 왔어요. 다 이제 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조정은 보시면 고점이 계속 높아지죠. 맞나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돌파로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더 수익률을 크게 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왔고요.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이제 공략을 해도 되는 안정권이라고 봅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모든 이평선이 5, 10, 20, 60일까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지금은 사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이야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거 이럽니다. 수급은 별로 없는데도 오르고 있습니다. 희한하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관심 가지고 이걸 종목이 없는 분들 가져가도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가진 것 중에서 코롱 티슈진 있죠? 코티는 제가 여러분이 몰빵하고 싶다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 안 된다 했죠? 이거 분명히 20일까지 조정받는다고요. 요때까지 마지막 한 발 남았으니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았잖아요. 옵니다. 그렇게 돼야지 크게 갑니다. 여러분 실제 그 수익률이 100%, 200%, 300% 간 놈은 매일 쉼없이 오르면 절대 300%, 400% 이상 안 납니다. 자, 다시 볼까요? HD 현대 일렉트릭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도 HD 현대 일렉트릭 볼 필요 없다. 알테오젠을 다시 볼게요. 알테오젠 보시면 쉼없이 간 종목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8만 원대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자, 요때 보면 급등하고 요 잡았을 때 하락, 급등하고 하락, 급등하고 하락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걸 타고 갑니다. 이렇게 조정을 계속 받아가면서 눌러가면서 실제로는 여기에 20만 원 넘었다가 얼마까지 또 떨어집니까? 8만 원 여기까지 떨어져 가면서 여기까지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걸 반복하면서 가는 게 주식인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오래 갑니다. 마찬가지로 코롱 티슈진이 어떻게 매일 가기를 기대하세요? 그건 너무 양심 없죠. 다행히 여러분 제가 추천 시점도 좋았고 여러분이 그 시점에 사니까 수익률이 몇십 프로 그냥 순식간에 나버리니까 자꾸만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아니요. 종목은 급등 후에 조정. 그게 행보를 하시든 아니면 가격 조정을 하든 중요한 건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행보로 기간 조정을 하면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그리고 가격 조정으로 눌림을 주면 짧게 조정받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21선. 60일은 너무 이격이 크니까 이까지 오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까지 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21선 찍겠다 생각했는데 와, 얘 미쳤습니다. 오늘 21선을 안 찍고 거의 부근에서 다시 끌어올렸죠. 너무 감사하게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급락하던 걸 아침에 급락하던 걸 끌어올렸죠. 자, 위에 아직도 10분봉에서 위에 선이 너무 많으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조정받고 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조정받았다고 털리면 안 돼요. 제가 이 종목은 어떻게 가자 그랬죠? 10만 원까지 가져가 보자. 그리고 이건 그렇다고 10만 원이 다음 달, 그 다음 달 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길게 보자 했잖아요. 자, 그러니 코롱 티슈지는 여러분 털리지 마시고 조정받아도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고 길게 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조정이나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돌파할 때 여러분 막 사고 싶어 더 사면 안 되냐 했을 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코롱 티슈진이 없는 분들이면 21선 1차 매수, 61선 2차 매수 해도 좋겠지만 이 61선은 지난 고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지지선이기도 하고 61선하고 겹칩니다. 자, 이 가격대까지 와주면 더 좋죠.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은 갖고 계신 분 그대로 가져가셔도 홀딩하시고 추가 매수하실 분은 21선 또는 61선을 1차, 2차 매수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인벤티지는 버렸습니다. 인벤티지는 버렸으니까 저는 장기 관점으로 가니까 가져가지만 여러분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로보티즈죠. 로보티즈. 자, 이게 제가 우등생 차트라고 한 거 이제 기억나십니까? 급등하고 행보, 급등하고 행보. 이거 아까 누구랑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급등하고 행보, 급등하고 행보. 대신에 이 폭은 다르지만 우등생은 꼭 반드시 급등이 나타나면 기간 행보, 가격 조정 거치고 그리고 급등합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우등생의 전형적인 패턴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따라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추천 못 합니다. 이건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찾아다 보니 갖고 계신 분만 그대로 가져가서 언제 LG전자가 로보티즈 인수한다는 말 넣으면 버리세요. 근데 아까 지점장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인수 이야기가 나와도 계속 가져가라면서요. 삼성은 삼성 전용 ETF가 있어요. 삼성그룹주. 근데 LG는 LG그룹주 ETF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올 여력이
없으니 추가로 바라볼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 로보티즈는 뉴스 넣으면 제로 소멸 버리셔야 됩니다. 그 로보티즈 사셔서 수익 좋으신 분은 끝까지 가져가세요. 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이게 천당이고요.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한테는 지옥이 될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금지입니다. 이렇게 이격이 많은 거 따라잡으면 거의 대부분 피를 보죠.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티즈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자, 그리고 SPG 갖고 계신 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SPG 보유하고 계신 분, 아이고 내가 로보티즈 할 걸 생각 안 드나요? 아이고 레인보우 할 걸. 자, 로봇 중에서 SPG는 몇 등 줍니까? 1등은 레인보우, 2등은 SPG. 결국은 여러분 1등 주하고 2등 중에서 반드시 비싸도 어떤 걸 사야 돼요? 1등 주를 사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1등 주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로보티즈. 자, 그런데 SPG는 죽은 종목은 아니에요. 떨어지면 올리고 떨어지면 올리고 하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은 다행히 지금 이제 배웠잖아. 11선 잘 지지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갑니까? 급등하면서 이격 크게 벌어져 있으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레인보우도 조정하고 있잖아요. 이격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데 레인보우는 자꾸만 장중에 움직여요. 왜? 워낙 세력들이 이 종목을 사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로봇주 살아 있습니다. 가져가고, 자, PSK 홀딩스는 수익 실현했는데 더 갔어요. 더 갔는데 그래도 저는 익절한 거 잘 왔다고 봅니다. 수익이 단기간에 너무 크게 나서 매도를 시켰는데 PSK 홀딩스는 여전히 그 안에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또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지금 갖고 계신 게 테크윙. 테크윙도 잘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께 예언해 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대에서 저항 심할 거라고 했던 이 선 보이나요? 네, 지금 테크윙은 이 저항 돌파를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테크윙은 보유하십시오. 자, 하나마이크론 갖고 계신 분. 하나마이크론은 뉴스가 나와버린 겁니다. 악재가 아니라 하나마이크론을 인적 분할을 하겠답니다. 여러분 수업 때 배웠잖아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인적 분할이 좋은 거예요. 자, 인적 분할에서 회사를 두 개로 쪼개겠답니다.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자, 그러니 나쁠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지금 TSMC나 이런 쪽에 수주받고 있으니 이 두 개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오늘의 추천주 좀 해야 될 거 급하게 보겠습니다. 자, 비보존과 글로벌 텍스프리 이야기할게요. 자, 오늘의 추천주는 비보존입니다. 이게 트럼프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 진짜요. 자, 비보존 제약은 비마약성 진통제를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에서 미중 분쟁에서 또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펜타닐. 자,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성 진통제가 싼 값에 유통이 되면서 옛날에 코카인이나 이런 걸 대체하는 새로운 한각 성분으로 유통이 되면서 이게 지금 미국 국민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 이걸 유통을 금지시키면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자, 그런데 또 계속 유통을 시키니까 환자들은 처방이 안 되고 마약 성분으로 되고 있으니 이걸 막을 방법으로 비마약성 진통제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비보존의 비마약성 진통제가 각광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따라잡으면 지옥을 맛보는 거죠. 이런 걸 욕심을 내고 가면 지옥을 봐요. 그러지 말고 지금 또 공통점이죠. 모든 이평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모였고 얘는 오늘 어떻게 해줬어요? 친절하게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밑에 침대를 많이 깔고 있죠. 매트를 많이 깔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분할 매수하지 마요. 그냥 한 번에 매수하시고요. 대신에 며칠선, 자, 여기 딱 가격이 6,800원 깨지면 버리세요. 6,800원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시고요. 6,800원이 가격 지지선입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분할 매수하지 말고 그냥 1차 매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로벌 텍스프리. 자, 제가 글로벌 텍스프리 드디어 추천을 합니다. 다시. 글로벌 텍스프리 오늘 다 입금 받으셨죠? 네, 무상증자 이슈로 가격이 약간의, 이건 차트가 조정이 안 돼 있네요. 지금 드디어 지금 여러분 이걸 보지 마시고 그걸 보세요. MTS 한번 보세요. MTS를 보시면 드디어 중심선을 돌파시키고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기간조정, 오랫동안 기간조정 거쳤고 무상증자 물량 다 나왔고요. 매물 넣을 것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실적, 올리브영에 가시면서 줄 서 있는 거 다 어디에 줄 서 있더라? 외국인들이 텍스프리, 텍스 리펀드, 글로벌 텍스프리 이 기계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올리브영이 장사가 잘 되면 올리브영 매출의 몇 프로? 3%. 3%를 먹는 기업이 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 이슈까지도 끝났으니 한번 진지하게 갖고 계신 분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없는 분은 이제 사도 되는 위치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글로벌 텍스프리는 분할 매수하지 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절 라인도 확실하죠? 가성비가 좋은 종목입니다. 자, 4종목을 추천해 드렸고 여기에 한 종목이 더가 하나엔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발 다 사지 마세요. 그 주에는 정말 한 종목을 고민하셔서 사셔야지 이걸 다 따라잡으면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수익률을 엄청 많이 난다 내 거는 좀 적지 않냐 이런 불만을 가지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코스피는 6개월 내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계좌는 다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계좌가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안 좋은 장에서 주도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진짜 빛나는 보석 같은 걸 찾아들어서 그런 거니까 지금의 수익도 좀 20% 30% 상대적으로 다른 분에 비해서 좀 적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겁니다.